네, 출발 중심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Q3 조기 종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고요. 네, 이슈 정복학에서는 엔저쇼크 자동차주가 과연 언제 깨어날지, 갤럭시 S4를 맞이하자 삼성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에 피소됐다는 소식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알파라이징 스탁 정재훈 실장이 시장이 단기 숨고르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실적 시즌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듣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가 제3차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하락세 보이면서 그 여파가 들어와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 초반 약세 흐름 지속하며 191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5%의 내림세 보이면서 2010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거래일 만에 매도세 보이면서 4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현재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0.62%의 오름세 보이며 5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12억 원, 외국인이 5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5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가파른 하락 흐름을 보여왔던 환율, 오늘은 2원 50전 오르면서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높인 모습인데요. 2원 70전 오르며 1064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이틀째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4,000원 내려 151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0.81%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역시 0.73%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74%의 내림세 보이며 31,050원에, 삼성생명은 빨간불 켜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56%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50원씩 올라 26,8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 보합권, CJ오쇼핑 역시 0.22%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큰 폭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주당 55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27,900원에, 동선은 1%대의 하락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시즌과 SM이 1%대의 동반 오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흐름으로 인해 연일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92%의 내림세 보이며 54,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1.29%의 내림세 보이며 26만 8,500원에, 동양기전과 하신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통신주들이 양호한 실적 개선 전망으로 동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KT가 1.96%,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36,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LGU 플러스 역시 강보합권, SK텔레콤 역시 1%대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OCI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4,5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넥솔론이
3.29%의 강세 흐름 보이며 1,570원에, 웅진에너지가 6%대의 급등세, 오선 LST 역시 10%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4,1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직불 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자결제주 주가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8%대의 급등세 보이며 12,750원에, KG 모빌리언스 역시 13.39%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다날 역시 10%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2,2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여행주 주가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8,000원에, 아시아나항공 역시 1%대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58,6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미로노직스가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240원 올라 1,84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푸드웰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 이어가는 푸드웰, 현재 580원 올라 4,46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샤인이 현재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인은 메탈 파이버를 이용한 플렉시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4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한해운이 매각 기대감으로 5거래일째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줄여 9.48%의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680원씩 올라 7,8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가 거래 재개 후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최근 이유 없는 급등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하루간의 정지를 시켰지만 재차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현재 전일 대비 375원 올라 2,89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에서 FOMC 의사록에서 FED가 올해 중으로 3차 추가 양적 완화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검해 주십시오. 어저께 그 ADP 민간 고용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요. 시장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민간 고용이 좀 그 시장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고요. 한 2시쯤에 나온 게 이제 그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과 12일 사이에 있었던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미국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5%,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실업률이 6.5%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시장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나온 거는 이제 그 의원들이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정책 완화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일부 몇몇 의원이 있었고요. 또 몇몇 의원은 그 2013년 말까지는 보장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는 이제 효과적이었지만 그 FOMC의 어떤 대조표상의 어떤 비용,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훨씬 전, 그래서 여기서 2013년 훨씬 전에 갔은 이제 한 6월 정도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문제가 터진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것이 그러면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좀 장악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결론으로는요, 이게 이제 그들은 뭐 비용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6.5%까지의 실업률을 간다든가 이 모습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6개월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 의원의 그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제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벤 버네키즈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1월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1년은 남아 있죠, 임기가. 그다음에 그 앨런이라는 그 2위, 그러니까 실제로 그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쉽게 어떤 지금 양쪽 간을 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약간 우려가 섞인 움직임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 최근 중국 경기지표 호전으로 이제 시장의 공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분석도 꽤나 큽니다. 당분간 소재 또 산업재 섹터 업종들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우세한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중국이 지난번에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제시했던 것은 이제 내수를 진작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율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먹혀드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MI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HSBC에서 나오는 게 있고, 중국 본토 통계국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로 보면은 지금 중국 통계국에서 나오는 것은 8, 9개월 동안 계속해서 50 이상이 나와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HSBC는 50이 넘기 시작한 건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HSBC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BJ조업 지수에서도 또 확장세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이, GDP 성장률이 지금 7.4%인데, 이거 이제 7.8%까지도 목표치를 수정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이 다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하락하기만 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업황이 어떨 거라고 내다보시는지요? 폴리실리콘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태양광에서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보면 원래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정말 저가의 시장에다가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OCI 같은 기업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을 킬로그램당 보시면은 약 20불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불 35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1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11개월째, 12개월째 들어가면서 15.38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른 것도 아니죠. 근데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기대 심리가 커졌고요.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게 버핏이 태양광 업종의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25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버핏은 2011년도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에서 세 번째 지금 투자를 한 건데, 첫 번째는 2011년 11월에 퍼스트 솔라라는 데에다가 약 20억 불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아구아 칼리엔터 태양 프로젝트에도 약 한 49%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어떤 투자의 귀재인 버핏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태양광도 저점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매우 커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과 또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 부탁드리죠. 네, 외국인이 연초 들어서 3일 만에 일단 거래소에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어저께 이제 제가 시장상에서 환율을 말씀드리면서 환율이 1,050원이 만약에 마지노선이 된다면은 1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그 비차익 매수라든지 현물 매수세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단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밤새 FRB의 그 12월 이제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그런 뉴스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나치는 우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환율 즉 환차익을 바라고 들어온 자금이 상당했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그 자금이 환율이 오늘 2.4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정부가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갈 그런 상승할 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환율이 1,050원이 1차 지지 노선이 된다면은 외국인 수급과 연동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파는 거는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입니다. 7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300억,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합이 1,000억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520억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죠. 역시 뭡니까? 비차익으로 사고 손매매는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차익이 800억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800억을 사는 게 돼야 되는데 500억이 나가고 있다는 거는 손매매로 자동차 업종과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차익 거래는 여전히 시장의 베이시스가 2.6 강력한 콘텐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정국 사업부의 그런 어떤 국가 차익 물량은 어쨌든 그 비과세 문제가 종료되면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증권 쪽에서 차익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해야 할 문제고요. 투신권이 1월 2일 날 연초에 거의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신권이 올해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했더니 어제 역시 1,500억 넘게 던졌고요. 그리고 오늘 200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이 기대할 만한 수급은 외국인의 유동성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유동성이 환율의 어떤 지지 노선이 된다면 좀 막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권 쪽에서 차익 거래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수급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도 10포인트 정도 빠졌었죠. 오늘 10포인트 빠지면서 2010선이 깨지고 2009포인트인데 일봉 차트로 보시면요 일단은 코스피가 5일선 거의 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틀 전에 급등을 전부 다 일단 음봉으로 다 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높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5일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종가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지켜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볼까요? 일단 이틀 동안 좀 우려시됐던 개인의 수급이 일단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 코스닥이 랠리가 가능한 이유는 기관의 수급이 연속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이 어쨌든 오늘 32억 들어오고 있고 오후 들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결국엔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물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런 매물 주입으로 함께 외국인 매수가 좀 현재 나서시게 된다면 결국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몰리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뭐 흐름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빠지는 건 분명하고요. 전 업종이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어진 통신업종, 의약품, 뭐 음식업종, 섬유일복 이런 업종이 오르고 있다는 게 뭐 특징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오늘 각각 어떤 것을런지요? 네, 외국인요. 좀 전에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보고 지속 매수 결정할 것이다. 사실 환율이 뭐 이제 더 이상 하락 여부가 크지 않는다면은 그다지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은 많이 빠진 업종 위주로 단타 접근을 하겠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자동차 업종을 3,000원 가까이 샀거든요. 오늘 600억을 추가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이 오늘 아침에 빠지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또 현대차 기차가 밑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도 같이 좀 사주긴 하는데 외국인이 워낙 강대하게 좀 팔고 있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어쨌든 시장을 사기보다는 요새 업종 많이 빠지는 업종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투신이 역시 하루 사나 했더니 못 믿을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관도 상당히 투신권에 대한 매물 주의를 좀 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모습, 즉 증권만 차익 거래를 하는 모습 이런 게 기관의 좀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훈련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FRB 양적완화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전날 큰 폭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ADP 고용지표나 자동차업계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던 이런 게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만들어냈는데요.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들어서면서 지난 12월이었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 즉 지금 QE3 9월달에 집행한 거랑 이제 QE4라고 불리는 QE3의 연장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그 자산 매입이 끝나야 된다는 발표, 즉 다수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를 걱정하고 긴축 그동안 확장 통화 정책을 썼다면은 긴축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FRB에서 그 QE4를 QE3의 연장선을 썼을 때 한마디 한 게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지금의 거의 제로 금리랑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2015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집행할 건데 인플레이션 목표는 2.5%, 고용 실업률은 6.5% 이하, 즉 그 이상일 때나 인플레이션이 그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집행할 것이다. 조건을 달았었죠. 근데 실업률이 지금 6.5% 이하로 내려가기엔 단순간에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발언 부분이가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지표들 앞으로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하시면은 언제쯤 조기 종료될지 거의 가닥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걱정은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원래 첫 번째 금요일날 잠정 실적을 항상 발표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뤘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컨센서스가 잡혀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이틀 전에 좀 많이 됐었고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이틀 전에 올랐던 가격이 지금 이틀 동안 다 빠지고도 더 빠졌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코스피 1월 2일 날 상승분을 삼성전자가 음봉 두 개로 다 뒤덮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결국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가 지수의 키포인트라고 방향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요. 올해 실적 예상 그런 리포트들 나오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아까 외국인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환율 부분 때문에 그게 더디게 좀 작년보다 확실히 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외국인의 유동성이 하방 경직을 연기금과 같이 작년에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만약에 환율이 더 이상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외국인이 좀 보수적으로 한국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하나 추가 이제 PR 물량이죠. 프로그램 물량. 오늘도 프로그램이 1,0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3,000억이 넘게 들어왔고요. 연초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12월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물량 매수차익 잔고 12조 넘게 샜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2월이나 3월에 동시 만기일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차익 잔고가 12조인데 지금 상당히 그 물량이 부담스러운 국면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도 같이 내린다면 코스피가 추가 상승 급격하게 일어날 일은 없다. 근데 하지만 외국인의 유동성이 아직 막힌 건 아니니까 하방 경직, 즉 전략은 나오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전략이고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보단 저는 코스닥을 계속 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요. 중국 경기 민감주들 오늘같이 좀 하락주들, 청강주들 많이 떨어지는데요. 분할 매수 조건을 좀 생각을 하시다가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시고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요. 코스닥은 신정부 정책들 이런 거 상당히 꼼꼼히 살피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4% 오르는데 이런 거 성범죄 어제도 한 연예인이 또 성추행 이런 걸로 좀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해는 이슈가 될 거다. 전자결제주들 지금 스마트 부분의 어떤 전자결제 이런 거 이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실적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 게임에 1월 장세는 훨씬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전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상당히 짧을 것이다. 개인만 상당히 꼬일 것이다. 결국엔 그게 단기 상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하니까 일단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각각 제시하신 의견은요. 단기 상승을 예상하고 대형주 차익 매도하자 2050선 안착 전에 분할 매수를 2050선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순고르기 장세를 예상하자. 아몰레드 관련주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고 단기 순고르기 지속, 어닝 시즌에 대비하자고 각각 말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증권은행, 증권건설화학, 금융, 아몰레드 관련주, IT 부품으로 증권, 금융 등등이 중복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 은행에 좀 관심을 둬야겠네요. 네,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약보합세로 좀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금일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은 0.6% 정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재료에 대한 소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단 못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시장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일단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소 섹터 시장보다는 코스닥 섹터 쪽으로 일단 관심을 좀 갖는 게 시장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IT 부품주 등에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IT 부품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한다라고 관점으로 두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후광을 입은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IT 장비 쪽이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도 일단 낙폭을 축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2013년도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 섹터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대폰 부품 쪽이나 휴대폰 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도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 섹터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지만 투자 지연에 따라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십니까? 예, 금일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 미래컴퍼니가 IT 장비 쪽입니다. LCD와 OLED TV 쪽에 장비를 좀 납품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엣지 글라이더에 대한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영역에 대해서 좀 다변화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엣지 글라이더를 살펴보게 된다면 패널의 각 면과 코너를 균일하게 좀 만들어서 외부 충격에 관한 그 패널을 제조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술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TV와 모니터에서 스마트 기기로까지도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작인식 TOF 센서 모듈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TOF 센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센서의 음파와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센서인데요. 주로 스마트 TV나 구동 인식에 도입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IT 부품 섹터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죠. 2013년도 가전박람회가 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도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용 로봇 사업에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외에 총 200여 개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70여 개의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향후에 일단 신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좀 준비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6%대가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7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살짝 눌러주는 흐름들 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는 15,500원에서 15,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래컴퍼니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3%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오늘까지도 추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약세가 풀릴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의 후속 스마트폰인 갤럭시 S4가 오는 3, 4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S4 출시로 수혜가 예상되는 부품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에릭슨에 이어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에 피소됐습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3, 4세대 LTE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에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주 급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수출주 우려로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 들려봐 주시죠. 네, 자동차주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로 최근 들어서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세 종목들 모두 중심 종목들 이 세 종목들 모두가 지금 하락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는 4.63% 급락을 했고 오늘 또 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21만 원 선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전반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기아차도 전일 3.02% 하락을 한 가운데 오늘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동차주의 이러한 동반 하락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려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 일본 차 업계 대비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된다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매물은 쏟아지는 반면 자동차주를 사겠다고 나서는 주체는 감춰진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자동차주가 속한 운수장비 업종에서 각각 1,463억 원, 1,309억 원을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기관 순매도 종목 1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1, 2, 4위를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의 수출 실적 부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9.7%, 11월에 비해선 9.1% 줄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등으로 영업일수가 줄고 생산 물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지만 현대 기아차의 4분기 실적이 최근 몇 년간의 성장 추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중대형차 가격을 최대 100만 원까지 내린 점도 현대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연비 관련 소비자 보상 비용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고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해외 경쟁 업체들의 주력 차종에 신차를 발표하는 이런 업체들은 신차를 발표하는 반면 현대차는 신차 사이클이 악화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개전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뿐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제 단기적으로 자동차주는 일단 피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말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업계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4가 오는 3, 4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4와 관련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언론 보도와 함께 업계 동향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3, 4월 달에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될 것이 이제 유력하다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인 1년 출시 주기보다 선행하는 것으로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전략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상되는 사양은 5인치 풀 HD 아몰레드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2기가의 CPU 그리고 3기가의 램 그리고 3000암페어의 배터리 등이 이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5의 상대적인 부진에 따라 대적할 모델이 부재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성공 모델이 될 개연성 또한 이제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출시 후 3개월 내 목표 판매량이 3천만 대라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의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해당 부품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갤럭시 S4 모멘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늘 그렇듯이 신규 전략 모델 출시 시점에는 판가보다 납기와 품질이 우선시되는 만큼 부품 판가가 높게 형성되어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통상적 비수기로 여겨지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 S4 출시에 따라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삼성전기로 일단 첫 손에 꼽힙니다.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과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플렉스컴은 연성 PCB, 그리고 코리아 서킷은 전층 IVH HDI를 만들고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자화전자, 그리고 안테나와 서브 카메라를 만드는 파트론, 그리고 NFC 안테나를 만드는 아모텍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 또다시 특허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인터디지털이라는 특허 괴물인데요. 이번엔 3세대, 4세대 LTE 기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죠. 네, 최근 이틀간의 삼성전자의 조정은 아무래도 이 인터디지털에 피소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인터디지털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데요.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만을 노리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생산과 제품 판매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특허권 분쟁을 일으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과 이제 에릭슨까지도 인터디지털에 이제 피소가 되었는데요. 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치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3세대, 4세대 그리고 LT 롱텀 에볼루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미국 내 수입 금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 외에도 노키아, 화웨이, 그리고 JT 등이 출시한 3G, 4G 이동기계도 수입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날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의 아티브S,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2,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1, 갤럭시 S3 등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특허권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디지털에 피소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당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열티 수익을 환산한다 그래봤자 1에서 2% 정도의 매출에 밖엔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인터디지털 피소에 대해서는 크게 악재라고 보진 마시고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장이 열렸을 텐데요. 오늘 중국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지금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매수에 유입되면서 지금 2,3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88% 상승한 2,288.5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망가라는 차이나 방캐라는 망가 주식이 이제 B주를 H주에 전환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B주에 대한 부분들이 H주로 전환될 경우에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GDP 성장률을 7.5%, 소비자 물가 지수를 3.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2013년 초에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가 발표될 예정 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올해 대무역 증가율이 6%를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무역 증가율이 10%는 이미 실현하기 힘든 목표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보다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본토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2,3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정리한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이 어떠한지 먼저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리죠. 예, 기간 조정을 이제 들어갔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는 무척이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던 관계로 오늘 역시나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폭 조정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태양광,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OCI, 하나케미칼을 선두로 코스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또 상한가 근처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주들 어제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제가 대선 후에 음식료주들 재조명 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주가 그 후로 엄청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은 관계로 지수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으로 보기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던 관계로 기간 조정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에 따른 악재 소멸로 시장은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힘차게 2014년을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커 보이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각국의 유동성이 이미 시장에 풀리고 있고요. 악재는 점차 소멸이 되면서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 구간에서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은 업종별 순환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낙폭 과대 업종 중 가장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 바로 태양광과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이들 업종의 상승은 타 업종 대비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업종의 경우 엔화 약세라는 부분이 분명히 악재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역시나 일본의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엔화 약세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의 반영 유무를 떠나서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크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종별 흐름은 크게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세의 핵심은 타 업종 대비 덜 오른 업종과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업종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계좌의 절반 정도를 실적 대비 가격이 싼 IT 업종, 절반 정도는 태양광 업종으로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번 주 주간 전략, 다음 주 주간 전략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주목할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익의 추정치 대비 그 주가의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우수했고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 주식 수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기업 가치 요소를 비교한 결과 올해 작년 한 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아모레지, 오리온, CJ, GS, 삼성전자, SK, 효성, 삼성중공, 고려아연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 수익 면에서도 뛰어났고 주가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은 평균이 49.9%,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9.2%를 무려 한 5배 정도 월등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익 추정치 상향 정도를 좀 고려하신다면은 펀더멘털 우량주로는 LG U+,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대우건설, 삼성테크윈, 롯데제가, 만도, 센트리온, NHN, 한전기술, 제일기획, 제일모직, 삼성전자, GS리테일, CJ제일제당,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LS산전, 한전KPS, 현대상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분기별 수익이 잘 나오는 곳이 있고 또 분기별로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가면서 올 한 해 이들 종목군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은 꼭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5장 관심 종목 오늘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OCI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낙폭 가대주 중에서 최고 업종이란 당연 태양광입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관련주들 주가 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면서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만에 첫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속적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전주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고요. 견조한 수요 속에 최근 업체들 공급 부족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이 가격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10월 초부터 발생한 폴리실리콘 급락 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시장보다 높은 판매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어진 이렇게 비이상적인 가격 하락은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비주류 업체의 덤핑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고 수준이 통상 1에서 2분기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금년 1분기 중에 덤핑 물량이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분기 중에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으로 가동률 상승 구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매수에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8만 원 근처에서 일단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한 OCI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주목하기 시작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금요일 순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주말까지 좀 춥다고는 하는데 일요일 날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봄 기온까지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이런 한파만큼은 좀 빨리 끝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